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1 자이스토리 전국연합 고1 국어의 해설을 맡은 저는 김주혁입니다. 자, 여러분 정말 반갑습니다. 아마 지금 영상을 보고 있다라는 것은 이제 나도 고등학교 1학년이 되면 공부를 좀 열심히 해야겠다 마음을 먹고 실천까지 옮긴 학생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마음은 굉장히 자주 먹지 않습니까? 선생님만 하더라도 오늘부터 아침 좀 30분 정도 일찍 일어나서 조깅을 해야겠다라든가 또는 핸드폰 게임을 좀 덜 해야겠다라든가 또는 선생님이 그 감자칩을 너무 좋아하거든요. 그 한 번 열면 멈출 수 없는 그 과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한 번 열면 그것을 한 5번에 나누어서 먹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막상 뚜껑을 열면 어느새 바닥까지 긁고 있는 선생님을 발견하고는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또 오늘 선생님의 수업을 듣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유혹이 있었겠어요. 수업을 들어야겠다 마음을 먹었는데 TV에서는 너무너무 재밌는 프로그램을 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또는 핸드폰으로 친구들에게 계속 누구야 우리 PC방 가자 노래방 가자 이런 유혹도 있었을 것이고 그 모든 것을 다 뚫고 컴퓨터에 앉았는데 오늘따라 여러분이 좋아하는 최애가 특집 기사가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또 그거에 대해서 열심히 광클 하고 좋아요 눌러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은 그것까지 다 뚫고 지금 선생님의 수업을 듣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정말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선생님도 그런 여러분들의 의지에 맞춰서 정말 열심히 수업을 해야겠다. 선생님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전수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오늘은 본격적으로 수업하기 전에 앞서서 오리엔테이션을 한번 가져보도록 할 것입니다. 오늘 시간에는요, 일단 우리가 앞으로 공부하게 될 고1 국어, 그러니까 수능이라든가 모의고사 그 체계가 어떻게 구성이 이루어져 있는지 그걸 한번 설명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과연 그것을 어떻게 공부해야 할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공부하기 전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공부를 시작해야 되는지 이것들을 간략하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집중하셨습니까? 자, 이왕 앉은 거니까 집중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화장실 안 갔다 오신 분들이 있으면 얼른 갔다 오시고 세수도 좀 하시고 물도 한 잔 마시고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고1 국어는 과연 어떻게, 수능 국어는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45문제를 80분 동안 푸는 건데 이거를 그냥 대충 나누기를 하면 한 문제당 1분 40초 동안 푸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는데요. 여러분 이거 시간이 부족해 보이세요? 아니면 좀 괜찮아 보이세요? 선생님이 결론만 좀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집에서 모의고사를 푼다라고 쳤을 때는 OMR을 마킹하는 시간을 좀 제외하고 푸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결국 한 80분에서 5분 정도를 자르는 거니까 집에서 풀 때에는 한 75분 동안 45문제를 푸는 것이라서 여기 나와 있는 1분 40초보다 조금 더 시간이 더 줄어든다는 거죠. 그래서 모의고사는 여러분 아무래도 국어 모의고사는 선천적으로 조금 시간이 부족한 그 영역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45문제가 과연 또 세부적으로 어떻게 나뉘어져 있는가를 살펴볼 텐데요. 이것은 2021 수능을 기준으로 좀 다르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먼저 최근에 치렀던 2020년 12월에 치렀던 수능이 2021 수능이에요. 이때까지는 화법과 정문이 10문항, 문법이 5문항, 문학은 15문항, 독서 비문학은 15문항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수업을 듣고 계시는 분이 예비 고1, 고1이라면 여러분들 아마 몇 학번이시죠? 아마 24학번이시죠? 2024 수능을 보는 24학번이시기 때문에 이 이전의 수능 체계보다는 바뀐 수능 체계를 좀 알고 계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보여드리면 2022 수능부터는 자 아래부터 볼게요. 표의 아래부터 보시면 문학과 독서는 34문항으로 공통 모든 학생들이 본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바뀐 부분이 바로 이 윗부분이에요. 2021 이전에는 화법과 작문, 문법이라고 하는 것을 모든 학생들이 봤다면 여러분들 2024 수능을 비롯한 2022 수능부터는 화법과 작문 또는 언어와 매체라고 하는 두 개 중에서 한 가지만 선택해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반드시 이것을 기억을 해 두셔야겠죠. 그러면 꼭 똑똑한 친구들이 이런 질문을 합니다. 선생님, 지금 선생님이 수업하시려는 것은
예전에 모의고사를 모아놓았던 자이스토리 아닌가요? 그런데 왜 예전 수능과 연관성 있는 그 모의고사를 푸시나요? 저희는 체계가 바뀌었는데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똘똘이들이 좀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런 똘똘이들은 조금 생각을 좀 달리 하셔야 되는 게 지금 선생님도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지만 이 언어와 매체 화법과 작문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국어 일반 선택 과목으로서 2학년 2학기 또는 3학년 1학기까지 여러분들의 내신과 직결되는 것이죠. 즉 여러분들 중에서 수시를 준비한 학생들이 있다면 당연히 두 가지는 공부를 좀 다 하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바뀐 체계는 언제부터 적용되는 거죠? 그렇죠. 2022 수능부터 적용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화법과 작문 또는 언어와 매체 중에서 내가 어떤 것을 선택하는 것이 조금 더 유리한지 그 어떠한 결과가 아직 데이터가 나오지 않은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벌써부터 나는 뭐 화법과 작문 할래, 나는 언어와 매체 할래 라고 하는 것은 너무 여러분들의 좀 급한 생각이 아닐까 싶고요. 선생님이 좀 딱 그 시기를 선택의 시기를 좀 말씀을 드린다면 아무리 빨라봤자 2학년 2학기 이후? 그때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수업을 계속하면서 이때쯤이면 결정해도 됩니다 라는 것을 말씀드릴 테니까 그 전까지는 여러분들이 기존의 모의고사 다 합쳐져 있다 하더라도 기존의 모의고사를 성실하게 공부하시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시겠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자이스토리 공부해야 되는 거 알겠어요. 자, 그렇다면 과연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선생님이 수업 전, 수업 중, 수업 후 세 가지로 한번 나누어 보았습니다. 자, 먼저 수업 전 공부 방법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 텐데요. 일단 수업의 기본적인 틀은요. 여러분들이 문제를 미리 풀어오시면 선생님이 해설을 해주는 것이라서 여러분들이 미리 이제 예습을 좀 해오셔야 되는데 예습을 하실 때 어떻게 하셔야 되느냐. 자, 먼저 제한 시간에 구애받지 말고 문제 풀기. 즉 선생님이 아까 전에 80분 동안 45문제 또는 집에서 풀 경우에는 75분 동안 45문제를 푼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막 급하게 문제를 풀어버리면 그것은 썩 좋은 공부 방법 같지가 않아요. 않아요가 아니라 그냥 아니에요. 정확하게. 자,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은 이제 선생님이랑 수업을 들으면서 뭐 문제를 푸는 스킬도 배울 것이고 어떤 몇몇 문학작품은 해석도 배울 것이고 문법의 이론 같은 것들도 배우게 될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모의고사를 풀 땐 선생님한테 배웠던 내용을 한번 문제에 적용을 시켜보는 거죠. 그렇게 하고 나서 내가 아직까지도 부족한 부분이 무엇인지 아니면 성장한 부분이 무엇인지를 따져봐야 되는데 그냥 마음이 급하니까 문제를 빨리 풀어버리면 선생님한테 배웠던 것들을 적용시키기에 너무 시간이 부족한 거예요. 여러분들 이 공부를 처음 하는데 처음부터 어떻게 그렇게 빨리 풀 수가 있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은 좀 넉넉하게 시간을 주고 풀어도 돼요. 지금은 정말 그래도 됩니다. 만약에 뭐 여러분들이 3월 달에 모의고사를 치른다 한번 가정해 볼까요? 그랬을 때 만약에 1등급이 나왔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1학년 3월 달 모의고사 1등급 나왔다고 해서 여러분이 원하는 대학에 가서 저 1등급 나왔으니까 미리미리 입학시켜 주세요. 이러면 되나요? 아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모의고사를 보는 거잖아요. 모의고사. 그러니까 실전이 아니라 내가 공부한 걸 한번 적용해보는 모의고사를 보는 거니까 여러분들은 일단 천천히 문제를 풀도록. 아시겠죠? 그렇다고 해서 80분을 뭐 800분 뭐 이건 아니에요. 뭐 모의고사를 푼 지 어느덧 13시간 막 이런 게 아니라 한 100분? 한 20분 정도 늘려서 한 100분 정도면 좀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차피 선생님이 나중에 그 시간을 줄여주는 그 스킬도 알려줄 거니까 일단은 걱정하지 마시고 천천히 풀어주시고요. 또 하나 여러분의 부담을 더 줄여드리면 여러분들이 45문제를 한 번에 푸는 게 좀 부담 간다면 부담 가겠죠? 부담 가면 15문제씩 풀라는 것. 그래서 뭐 1번부터 15번, 뭐 16에서 30, 31에서 45, 뭐 또는 화법, 작문, 문법, 문학, 비문학 이렇게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15개씩 나누어서 푸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선생님도 수업을 할 때요 15문제씩 이렇게 나누어서 영상을 올려드릴 거니까요 여러분들이 한꺼번에 너무 무리하지는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요 채점은 선생님과 같이 한다는 것. 물론 이 자이스토리 답안지가 진짜 좋아요. 엄청 자세히 나와 있고 공부하기 너무너무 적합하긴 한데 쌤이
좀 선생님의 장점 중에 하나가 정말 다양한 학생들의 수업을 아주 많이 해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의고사를 선생님이 해설을 해주면서 어떤 부분에서 학생들이 힘들어하고 어려워할지를 선생님은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입장에서 어떤 것이 어렵고 어떤 부분을 보완하는 것이 좋을지를 상세하게 설명을 해줄 테니까 일단 수업을 들을 때에는 선생님의 수업을 들으면서 필기도 해가면서 그때 채점을 하고요. 나중에 해설지는 나중에 이제 부가 자료로 그렇게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수업 전 공부 방법 설명드렸고요. 자, 다음으로 그렇다면 수업 중에는 어떻게 공부를 해야 할까? 먼저 첫 번째는요. 선생님의 생각과 자신의 생각, 즉 여러분의 생각을 비교하기라는 것입니다. 자, 이게 무엇이냐면 잘 보세요. 여러분의 생각을 바로 이 주먹이라고 생각해 볼게요. 이쪽. 그리고 평가원이나 교육청에서 원하는 그 생각을 이쪽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이쪽 주먹. 그러면 당연히 정답을 맞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의 생각이 평가원이나 교육청의 생각과 이렇게 일치가 돼야 되는 거죠? 이게 일치가 돼야 되는 거죠?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너무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이게 일치하는 사람이 많겠어요? 아니면 불일치하는 사람들이 많겠어요? 굉장히 불일치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겠죠. 여러분들이 아직까지 공부를 많이 안 해봤는데 평가원이나 또는 교육청에서 원하는 그 보편적인 사고를, 그 정답의 어떤 흐름을 정확하게 아는 친구들이 몇 명이나 있겠어요. 뭐 그것이 가끔 들어맞았다 하더라도 그것이 우연일 뿐, 나중에는 그것이 또 꼭 맞으라는 법도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선생님이 수업을 할 때에는 과연 평가원과 교육청에서 어떠한 여러분들의 생각 그 과정, 문제풀이 과정을 원하느냐 이런 것들을 잘 설명을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의 생각과 선생님의 생각을 좀 비교해보고 여러분들이 보완할 것은 보완해야 된다는 것이죠. 선생님이 이 1번에 주목해서 항상 수업을 하도록 할 것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두 번째는요. 어려운 내용은 당연히 반복해서 시청해야 된다는 것, 일회성에 그치면 안 된다는 건 당연한 것이고요. 그리고 수업 중 강조한 내용은 반드시 필기하기. 그래서 선생님이 중간중간에도 중요한 거 얘기해 줄 거고요. 항상 영상의 끝부분에 오늘 이거는 꼭 공부해야 돼요 라고 이렇게 알려주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거는 여러분들이 좀 깨끗한 노트에다가, 여러분만의 노트에다가 정리를 해두시고 앞으로 3년 동안 계속 꾸준하게 볼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공부 방법 중에 이제 마지막이겠죠. 수업 후 공부 방법. 여러분 당연히 수업 후에 뭐 해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복습해야겠죠. 그리고 그 복습은 바로 이루어져야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수업이 끝난 후에 곧바로 30분 동안 복습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궁금한 내용은 게시판에다가 질문을 꼭 해주시면 선생님이 시간 나는 대로 친절하게 그리고 자세하게 답변을 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선생님은요, 어떤 수업 방식을 가지고 있냐 하면 한 개의 모의고사를 3번으로 나누어서 수업을 할 겁니다. 어떻게 나눌 것이냐면 화법, 장문, 문법, 비문학, 독서, 문학 이 순서대로 나눌 건데요. 어떤 모의고사는 1번부터 15번까지가 화법, 장문, 문법이고 뭐 이거는 모든 모의고사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비문학, 독서랑 문학은 순서대로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 섞여져 있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선생님은 무조건 순서를 화법, 장문, 문법, 그 다음에 비문학, 독서 그것만 먼저 수업하고 그 다음에는 문학만 수업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들에게 각각의 영역에 필요한 그런 팁들을 말씀드리도록 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오리엔테이션의 마지막 국어 공부를 위한 마음가짐. 자, 이거는 여러분들이 정말 볼륨을 좀 높이시고 잘 들어주셔야 되는데요. 사실 선생님이 그 어디에서 수업을 하든 또는 어떤 학생들을 수업을 하든 항상 첫 시간에 우리 학생들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영상을 듣고 있는 우리 친구들도 꼭 공유했으면 해서 좀 보여드리는 건데요. 먼저 첫 번째는요. 과거는 미래 성적 향상의 방해 요소가 아니다라는 것.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좀 풀어서 설명을 드리면요. 아마 이 수업을 듣는 친구들 중에서는 초등학교 때부터 중학교 때까지 공부를 정말 열심히 해왔던 친구들도 있겠지만 이제 와서 정신을 차린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그렇죠? 또는 예전부터 책을 아주 많이 읽었던 친구도 있겠지만 책은 아예 그냥 본 지가 아주 유치원 때 이후로 손도 안 댄 그런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국어 영역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수능이 1994년부터 시작이 되면서 어느 정도 어떻게 문제를 풀어야 되는지, 어떻게 지문을 읽어야 되는지 어느 정도 그것이 공식화되어 있는 부분도 있고 유형화되어 있는 부분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물론 기존에 공부를 열심히 했었고 책을 많이 읽었으면 참 좋았었겠지만 그것이 아니다 하더라도 고1 수능 국어는 여러분들이 고득점을 받을 수 있다. 1등급이 나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알겠죠? 선생님 이거는 약속드릴 수가 있어요. 수업만 열심히 들어주시면 되는 것이겠고요. 자, 두 번째는요. 성적의 원인과 결과는 매우 정직하다. 자, 이거는 무슨 뜻이냐면 선생님이 이제 학생들을 가르치다 보면 이제 모의고사 날이 되지 않습니까? 그 모의고사 날이 되면 이제 가끔 관심 가는 친구에게 누구야? 잘 봤어? 이렇게 이제 물어봅니다. 그러면 그 물어보는 친구가 한 10명이다 라고 하면 5명 이상은 항상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선생님, 저 이번에 진짜 빡공했는데요. 점수가 안 나왔어요. 결과가 진짜 망이에요. 그래서 저 이제 공부 안 할래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친구가 진짜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원인과 결과는요, 여러분들, 정말 정직해요. 직설적으로 얘기하면 여러분이 한 만큼 무조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그 친구가 열심히 공부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과가 안 나온 이유는 바로 무엇일까요? 뭔가 공부 방법이 좀 덜 됐거나, 그렇죠? 좀 잘못되었거나, 또는 뭐 본인 자체는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그것이 다른 사람들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얼마 안 한 것이든가, 뭐 예를 들면 하루에 10분밖에 안 한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결과가 안 나올 수 있겠죠. 또는 이게 가장 안타까운 건데 학생이 물잔에 있는 물이 넘치는 걸 성적에 비유하면 이제 물 한 방울만 떨어지면 성적이 1, 2등급이 콸콸콸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학생이 그것을 기다리지 못하고 그냥 멈춰버리는 겁니다. 조금만 더 하면 되는 건데.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내가 결과가 안 나오면 나는 머리가 나쁜가 봐. 이게 아니라 내가 지금 좀 덜 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훨씬 더 정직한 거라는 거예요. 선생님이 한 가지 그 일화를 좀 말씀을 드리면 선생님이 예전에 이제 가르치던 학생 중에 선생님이 이제 고등학교 2학년 담임을 맡을 때 이야기인데요. 이제 담임을 맡고 나서 그 명단이 나오지 않습니까? 어떤 학생이 이제 나의 제자인가 이게 나오는데 이제 지나가던 선생님들이 이게 선생님을 보면서 김 선생 안 됐어 막 이러는 거예요. 1번 학생을 보고 안 됐어. 그래서 왜요? 얘가 뭐 문제 있어요? 1번 학생이 뭐 문제 있어요? 이렇게 얘기했더니 얘가 중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1학년 때까지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제 주먹이었대. 깡패였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선생님들한테도 막 덤빈다. 김 선생 어떻게 막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뭘 제가 잘 지도하겠습니다. 이렇게 쿨한 척했지만 속으로는 완전 쫄았어요. 키도 막 190에다가 막 등치도 크고 내가 싸우면 100% 져. 그래서 막 쫄고 들어갔어요. 그랬는데 그 학생이 맨 앞자리에 앉아서 모의고사를 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학생에게 너 지금 뭐하니? 라고 했더니 선생님 저 지금부터 공부하려고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얼라? 왜 이러지? 라는 생각이 들면서도 에이 선생님 좀 잘못한 건데 에이 얼마 못 가겠지. 이런 생각을 사실 조금 했어요. 그런데 그 학생이 계속 몇 달 동안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진짜 찐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선생님도 선생님이 알고 있는 모든 공부 방법과 팁을 다 알려줬어요. 그랬는데 안타까웠던 게 무엇이었느냐. 딱 9월달 모의고사, 6개월 되겠죠? 9월달 모의고사를 봤는데 성적이 그렇게 많이 안 오른 거예요. 이 친구가 한 8등급이었는데 한 5등급? 이 정도까지밖에 안 나온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그 학생의 성적표를 들고 교실로 들어가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 결과 보면 축 처지겠다. 이제 포기하겠다. 이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 친구는 전혀 개의치 않고 그날부터 또 공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선생님한테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선생님, 성적이 안 나오는 건 당연하죠. 저는 지금까지 고등학교 1학년 때까지 공부한 적 한 번도 없으니까요. 성적이 잘 나오는 아이들은 지금까지 공부를 잘했으니까 성적이 잘 나오는 거죠. 근데 저는 지금 공부 6개월밖에 안 했는데 성적이 잘 나오겠어요? 그러면 제가 도둑놈이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진짜로. 그 쌤이 완전 충격받고 그때 선생님들한테 그 교무실에 있던 선생님에게 1번 학생 무조건 잘 된다. 내가 얘 완전 밀어붙인다. 얘 완전 잘 된다. 이렇게 장담을 했었던 그 일화가 있고요. 지금 현재는 의대 들어가서 공부를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물론 1년 재수를 하긴 했지만 어찌됐건 1년 재수를 더해서 공부를 좀 더해서 그에 걸맞은 결과를 도출한 거죠.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중간에 성적이 안 나오는 일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지겨운 일도 많을 것이고 힘든 일도 많을 것입니다. 또 국어만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힘들겠지만 결과가 안 나왔을 때는 그냥 처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무엇이 잘못됐을까? 선생님을 비롯한 멘토들에게 물어보고 좀 더 여러분들이 좀 더 열심히 해야겠다라는 의지를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이런 것들을 보여준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노력에 따라서 모든 것이 바뀔 수 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뭔가 교과서적으로 또는 위인전 같은 그런 이야기를 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에게 적용되는 이야기라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선생님은 오리엔테이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이제 2020학년도 4월달 그 모의고사 그 강의에서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